네, ETF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. 한화자산운용 신동호 차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맞습니다. 신동호 전 앵커. 네. 회사 적응 잘하고 있어요? 뭐 쉽지 않지만 그래도 네. 열심히 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다녀보니까 어디가 좋은지 지난 시간에 말해준다 그랬는데 오늘은 답변이 제가 가능한가요? 또 답변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네. 오늘 또 때마침 어버이날이더라고요. 네. 또 저를 또 이렇게 또 방송을 하게끔 해준 게 또 엄마의 입장인 한경TV라면 또 제가 앞으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저를 키워주는 아빠 같은 존재가 또 지금의 회사가 아닌가 싶어서 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일 것 같아서 저는 예. 선택하기 어렵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. 또 준비해왔어요? 잘하네 답변을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자, 중국 쪽 빅테크 지금 ETF들이 다음 네. 주에 대거 나온다고 합니다. 네. 상품 개발한 자산운용사 얘기를 좀 직접 들어보려고 오늘 모셨는데 중국 빅테크들 진짜 이제는 좀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. AI를 넘어서 요즘에는 뭐 휴머노이드까지 기술력이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뭐 연초만 해도 이 중국에서 만든 제품들로 인해서 좀 전 세계가 들썩했습니다.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딥시크에서 만든 R1이라는 이제 생성형 AI 모델, 이 챗GPT보다도 낮은 가격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좀 높은 효율을 보임으로써 전 세계인들을 좀 놀라게 했었죠. 이 살펴보니까 이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개발 비용의 약 5%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이 챗GPT와 비교를 했었을 때 견줄 만한 충분한 좀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또 연초에 또 많이 또 놀랐던 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지 않습니까? 네. 전 세계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이 선보인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또 중국에서도 만들어서 많이들 놀랐습니다. 뭐 춤 영상이라든지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마라톤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완주했다는 이런 뉴스도 종종 봤었을 텐데요.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다양하게 이제 중국의 기술력이 뭐 지금 봤었을 때는 글로벌 기업들과 좀 견줄만하다. 과거에는 좀 중국이 이제 저렴한 좀 제품을 만드는 국가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기술력이 충분히 따라왔다. 좀 다시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것 같습니다. 오늘 앞서 저희 취재 기자하고도 좀 한번 살펴봤었는데 미국이 중국을 표적으로 삼는 이 AI 반도체 수출 규제 다시 좀 기획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중국 기술에 대한 견제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 아니에요? 예, 맞습니다.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관세 정쟁이 계속 이슈였잖아요. 지난달부터.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중국을 좀 미리 사전에 좀 이런 기술력이 더 발달하기 전에 사전에 좀 제압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풀이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이 관세 전쟁에 따른 이 무역 전쟁을 살펴보려면은 이 트럼프 일기 때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2018년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와 이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높은 관세를 부여를 했었었죠.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네. 반도체 동맹이라든지 뭐 배터리 공급망 재편을 통해서 또 중국을 압박하고 있었고 또 다시 이제 트럼프 2기가 되면서 또 높은 관세와 더불어서 또 다양하게 방면으로 좀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오늘 간밤에 이 바이든에서 시행됐었던 AI 칩 수출 통제 철회가 됐지만은요. 이 외에도 뭐 엔비디아 등이 생산한 AI 칩에 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다든지 뭐 수출 금지 국가에서 해당 칩이 작용하지 않도록 이러한 기능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든지 또 딥시크 관련해서도 제재를 한다든지 좀 미국에서 좀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결국에는 좀 중국이 무섭게 떠오르면서 사전에 이제 차단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냐 좀 이런 평가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 온 게 근데 이번만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 규제를 해왔는데 네. 그럼에도 중국 테크 기업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.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미국이 중국을 압박했던 것이 오히려 중국이 또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좀 이런 또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의 중국 압박이 이제 트럼프 일기 때부터 계속됐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때부터 좀 중국이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. 이 단기간에 중국이 성장했었던 배경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좀 저희는 꼽아봤는데요. 첫 번째는 이제 14억 명의 인구를 봤었을 때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기 때문에 수출 구제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내수해서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두 번째는 이 저렴한 인건비로 중국이 이제 제조업 분야에서 전 세계 이제 세계 공장이라는 이제 별명을 갖기도 했었죠. 이 중국 공장 생산량을 봤었을 때 이 미국이나 독일, 일본 등을 합친 생산량보다 이 제조업 생산량이 중국이 더 많다고 합니다. 또 세 번째는 히토류 등과 같이 이 첨단 산업에 필요한 이 전략적 광물이 풍부하다는 겁니다. 때문에 이 최근에 이제 첨단 산업을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광물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또
중국 내에서도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단기간에 성장을 할 수 있었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다양하게 이제 과학기술 인재들이 좀 육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중국이 단기간에 성장을 했었던 게 아니냐, 좀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실제 오늘 중국 증시에서는요, 이 로봇 테마주들 다수가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. 예. 중국의 주요 테크 기업들이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될 때가 확실히 된 것 같아요. 예, 맞습니다. 아무래도 뭐 딥시크부터 이어진 뭐 휴머노이드부터 이제 계속 이어진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 중국 기술주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좀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좀 앞으로도 괜찮냐, 이런 또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. 네. 최근에 좀 글로벌 IB들 내놓은 분석 보고서들을 살펴보면요, 다양하게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. 골드만삭스에서도 중국 자산의 저평가와 함께 이 중국 기술주들 좀 주가 리레이팅에 해야 될 기회가 왔다면서 좀 중국 관련주들, 기술 관련주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하고 있고요,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. 뭐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증시, 현재 중국 증시 저평가돼 있고, 중국 테크 기업들도 충분히 앞으로 향후 좀 더 주가 상승에 좀 기회가 있을 것 같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오랜 기간 이 미국과의 이 무역 전쟁 때문에 이 중국 기술 기업들 현재 저평가 상태입니다. 이 중국 대표 테크 지수죠, 항생 테크 지수 최근 이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요, 한 17배에서 18배 정도 되는데, 이 과거 연평균 5개년을 평균을 냈었을 때 봤을 때 한 24배 정도와 비교를 했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. 또 미국 나스닥과 비교했을 때 미국 나스닥이 현재 한 24배에서 5배 정도 되는데, 이거와 비교했었을 때도 충분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올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봤었을 때도 중국 증시 충분히 경쟁력 있다,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제 중국이 아주 강력한 부양책을 내놨고 추가적인 부양책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역시 ETF 아니에요? 맞습니다. 아무래도 이 미국 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이 중국 테크 기업들은 아무래도 국내 투자자분들이 좀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대표 기업들을 투자할 수 있는 좀 ETF의 상품에 좀 투자하는 것이 그래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긍정적인 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.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중국 기술주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뭐 항생테크 관련해서도 많이 ETF가 나와 있어서 투자를 하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테크 지수라는 게 좀 너무 포괄적이고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뭐 빅테크나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은데, 네, 그런 방식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ETF 상품들 다음 주에 여러 자산운용사들에서 출시가 된다는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뭐 항생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콩 증시에 상장된 이 기업들을 이제 좀 상위 기업들을 이제 투자한다면, 최근에 이제 좀 주목받고 있는 것이 이제 미국의 이제 M7과 같이 중국에서도 이제 M7이라고 해서 중국의 좀 기술력이 뛰어난 이 기업들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. 뭐 중국판 M7, 또 최근에는 뭐 테라픽 10이라고 해서 많은 이제 중국 좀 핵심 테크 기업들이 떠오르고 있는데, 이들 기업에 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저희 이제 하나자산운용을 비롯해서 이제 몇 개 좀 다양하게 이 관련된 상품을 출시 예정입니다. 그래도 직접 나오셨으니까 플러스 차이나 AI 테크 탑 10 ETF, 이게 이제 하나자산운용에서 내놓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뭐 차별점이 좀 있습니까? 네,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 좀 선택과 집중을 했다,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. 지금까지 좀 ETF 기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게 항생테크였다면,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판 M7, 이 테라픽 10 기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이들 기업들, 뭐 예를 들어서 뭐 알리바바라든지 BYD, 뭐 샤오미, 텐센트와 같은 이 핵심 테크 기업들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아무래도 이 플러스 이 차이나 AI 테크 탑 10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새로 나오는 중국 AI 테크 ETF 소식 한번 들어봤습니다. 한화자산운용 신동호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